항공사 조종사들은 많은 특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무지에서의 멋진 전망, 1700m 고도에서 세상을 볼 수 있는 기회, 모든 사람들의 존경과 감탄을 받죠.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조종사들이 비행 중에 즐길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비행기 날개에 서서 요요를 할 수 없다는 건 말고도요. 재밌긴 하겠지만 승객들이 불안해하겠죠. 걱정 마세요. 그런 일은 없을 테니까요. 자, 여기 진짜 목록을 소개합니다. 턱수염 금지. 대부분의 상업 항공사 조종사들은 기껏해야 콧수염만 기를 수 있어요. 깨끗이 면도한 채 출근해야 하는 건 산소 공급과 관계가 있어요. 기내 비상사태가 발생하면 턱수염 때문에 산소 마스크가 잘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조종사는 호흡곤란을 겪을 거예요. 모든 항공사가 수염 금지 규정을 적용하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은 단정하게 손질된 수염은 제재하지 않습니다. 에어버스 A350 조종사는 커피 금지, 다른 음료수도 마찬가지입니다. 민감한 전자기기 패널에 액체를 쏟아서 비행 중 사고가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최근 들어 이 항공기의 조종석은 액체 금지 구역이 되었습니다. 조종사가 물, 차, 커피 등을 마시고 싶다면 다른 곳으로 가야 합니다. 야간에는 8시간, 낮에는 9시간 이상 근무 금지. 그렇기 때문에 조종사들은 장거리 비행 중에 법적으로 휴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조종실에는 항상 2명의 조종사가 있거든요. 한 명이 비행 중에 낮잠을 자야 한다면 보통 대신할 또 한 명의 조종사가 있어요. 3050m 미만 고도에서는 수다 금지. 대부분의 비행기 사고는 이 고도 이하에서 발생합니다. 그래서 조종석 침묵 규칙이 등장했습니다. 조종사가 더 높은 고도에 오를 때까지 비행기를 조종하는 것 외에는 어떤 것도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습니다. 불필요한 활동에는 동료와 담소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음악이나 라디오 청취 금지. 조종사가 음악에 심취해 있다면 주의가 산만해지고 그 결과는 매우 심각할 수 있습니다. 어떤 조종사들은 때때로 특정한 비행 단계에서만은 헤드셋으로 음악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비행기가 연착되고 탑승객이 없고 비행기가 몇 시간 동안 지상에서 기다려야 할 때 조종사들은 조종석에서 음악을 틀 수도 있습니다. 음식 선택권 없음. 만약 좋아하는 음식을 먹고 싶다면 얼른 먼저 요청하는 게 좋을 거예요. 두 조종사는 같은 음식을 먹을 수 없어요. 둘 다 심한 식중독에 걸려서 비행기를 조종할 수 없다고 상상해보세요. 무섭죠? 그래서 한 조종사가 닭고기를 선택한다면 다른 조종사는 생선을 골라야 합니다. 파트너 선택권 없음. 조종사들은 조종석에 자리를 잡을 때까지 누구와 함께 비행할지 거의 알지 못합니다. 또한 개인적인 의견 차이로 배정된 동료를 거부하는 것도 허락되지 않습니다. 독서 금지. 안 됐지만 조종사는 비행 중 흥미진진한 소설을 읽을 수 없어요. 책은 주의를 산만하게 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신문을 훑어보는 것은 괜찮습니다. 신문의 짧은 기사가 조종사의 정신을 빼앗지는 않을 테니까요. 비행 내내 기기 사용 금지. 전자기기를 끄거나 비행 모드로 전환해 주십시오. 네, 대부분의 승객들은 이 구절을 외우고 있어요. 승객들은 조종사들도 조종실에서 같은 규칙을 따른다는 것을 모를 수도 있습니다. 차이점은 조종사들에게 비행 모드로의 전환이란 건 없죠. 비행기를 조종할 때는 어떤 것도 그들의 주의를 산만하게 하면 안 돼요. 2인 규칙 따르기. 조종실에는 항상 최소 2명이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조종사 중 한 명이 화장실을 이용하거나 물을 마시거나 다리를 뻗어야 한다면 승무원이 두 번째 조종사와 함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엄격하게 규제된 절차입니다. 조종사들은 문을 열고 승무원을 들여보내죠. 그러고 나서 즉시 문을 잠급니다. 그 후에 다시 문이 열리고 조종사를 내보냅니다. 다시 들어갈 때도 모든 과정이 반복됩니다. 착륙 후 바로 퇴근 금지. 조종사들은 보통 비행기에 가장 먼저 탑승하고 맨 마지막으로 내립니다. 여행 전에는 비행 전 점검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비행기를 착륙하고 모든 승객들이 내리기를 기다린 후에 조종사들은 비행 후 점검을 해야 합니다. 아무 때나 낮잠 금지. 두 조종사가 동시에 낮잠을 자는 것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당연한 얘기겠죠. 최신 비행기에는 모두 오토파일럿이 있지만 조종사들은 여전히 조종의 대부분을 수행합니다. 그러므로 적어도 한 명은 깨어 있어서 비행의 모든 단계를 통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한 조종사가 졸고 있는 것 같다면
다른 조종사는 파트너가 깨어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째려보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말로 꼭 확인해야만 합니다. 승객 방문 금지. 네, 예전에는 승객들이 말만 잘하면 조종실을 방문할 수 있었던 시절이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규정상 조종사나 승무원이 아닌 사람을 조종실에 들일 수 없습니다. 손님 맞기를 좋아한다고 해도 말이죠. 하지만 조종사들만 엄격한 규정을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승무원들도 어겨서는 안 되는 일련의 규칙이 있어요. 예를 들어 객실 승무원은 승객 앞에서 식사를 할 수 없습니다. 뭔가 먹고 싶으면 항공기 주방에 숨어서 먹어야 합니다. 객실 승무원은 공항이나 비행기에서 유니폼을 입지 않은 채로 승객들 앞에 모습을 드러낼 수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 승무원이 비행 전에 동료들 외에 다른 사람과 접촉하지 않는다면 기내에서 유니폼으로 갈아입을 수도 있습니다. 승무원이라고 해서 원하는 걸 모두 가지고 탑승할 수 없어요. 승객들과 마찬가지로 보안 검색을 거치지 않는 물건은 남겨두고 가야 합니다. 예외 없어요. 승무원은 승객이 비행기에서 내리는 것을 도울 수 없습니다. 비록 비행이 매우 힘들었고 승객 혼자 걷는 게 어렵더라도 말이죠. 승무원은 승객과 동행할 수 없어요. 승객이 한 명이라도 기내에 남아있는 한 객실 승무원은 비행기를 떠날 수 없어요. 승무원이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승객을 데리고 나갈 사람을 불러주는 것입니다. 데리러 올 사람이 없으면 모든 승객이 내릴 때까지 기다려야 해요. 그 후에야 객실 승무원은 승객을 도울 수 있습니다. 승무원은 유니폼을 입고 개인의 관심사를 홍보할 수 없습니다. 즉, 승객들에게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구독을 요청할 수 없다는 거죠. 전 승무원이 아니라 다행이에요. 또한 자신들의 인스타그램을 팔로우하거나 화장품이든 옷이든 자신의 제품을 구매하라고 홍보할 수 없습니다. 승무원이라고 해서 원할 때마다 조종실을 드나들 수 없습니다. 보안상의 이유로 조종사를 방문하기 전에 다음과 같은 매우 엄격한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전화로 먼저 방문을 알립니다. 문에 특수 코드를 입력합니다. 열려있는 문을 아무도 통과하지 못하도록 다른 승무원이 커튼을 잡고 있도록 합니다. 이런 식이라면 할로윈에 조종실 문을 두드리고 가서 사탕을 받는 건 매우 어려울 것 같네요. 객실 승무원들은 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승무원들은 상냥하고 친절해야 하는 것이 임무이기 때문이죠. 금전적인 보상을 기대하고 하는 일이 아니니까요. 일부 사람들은 승무원으로 일하는 친구가 있다면 어디든 무료로 비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전혀 사실이 아니에요. 친구도 친척도 승무원의 특전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승무원 본인도 무료 항공편을 이용하는 게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타려고 했던 비행기가 10,000원이라면 다른 비행기를 기다려야 합니다. 휴가 계획을 망치기 십상이죠. 승무원들은 식사 준비가 이루어지는 주방인 갤리에 승객들이 머물지 못하도록 합니다. 여러분은 비행기에서 지루함을 느낄 때 시간을 보내기 좋은 장소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수다도 떨고 다리도 펴고 말이죠. 하지만 이 승무원 전용 구역에는 승객들이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조종사가 비행 중에 날개에 서서 요요를 하면 안 된다는 규정이 정말 있나요? 없어도 상관없지만요. 오늘 새로운 것을 배웠다면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고 친구와 공유하세요. 그리고 여기 여러분이 좋아할 만한 다른 영상들이 있습니다. 왼쪽이나 오른쪽을 클릭하고 삶의 밝은 면에 머무르세요.